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 새벽 1시입니다. 외국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외국 국적자도 계시고 교포들도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 9일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누구를 끼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사무실로 찾아가서 1시간 남짓 만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며칠 전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만났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김종인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전했는데, 글쎄요, 저는 김종인 씨의 대선에 대한 그 판단력은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 것도 김종인 씨와 결별한 덕분입니다. 지난 연초에 신속하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고 아주 간편한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특히 원희룡 정책본부장 같은 분을 앉혀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기민하게 공약을 발표를 하니까 지지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안고 갔더라면은 지금 완전히 다른 판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김종인 씨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모셔간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김종인 씨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4월에. 그러다가 한 일주일 다음에 포기를 하고 누구를 도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철수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틀어져 가지고 거의 원수지간 비슷하게 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면은 이분의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되어가지고도 사실상 이준석의 하극상을 그냥 방치하고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마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설마 아무리 한국 정치가 의리가 없고 기회주의적이라고 하지만은 김종인이 이재명을 돕는 그런 코미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80을 넘긴 김종인 씨도 이제 이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 총 6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6개 모두가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6대 0입니다. 다만 격차는 들쑥날쑥합니다. 가장 큰 격차는 뉴데일리 PNR 조사인데 10.3%포인트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1 격차가 5.1%, 4.7%, 4%, 2.1%,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포인트, 2.1%포인트, 그 다음에 4%포인트, 4.7%포인트, 5.1%포인트, 10.3%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윤석열 41.7, 이재명 37, 안철수 10.1, 심상정 2.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4.7%포인트, 반올림 하면은 5%포인트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면은 11.5%포인트,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1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을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일화만 되면은 최소한 10%포인트, 즉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를 하려면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안철수 사이에 단판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느낌은 듭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칸타코리아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35, 이재명 31, 그 차이는 4%포인트, 안철수 12, 심상정 3%. 여기서도 윤석열로 단일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42.4, 이재명 30.3, 그 차이는 12.1%포인트 차이로 크게 윤석열이 이기고,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 45.6, 이재명 25.7, 무려 20%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CBS 서든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36.8, 이재명 31.7, 안철수 6.9, 심상정 2.7. 직전 조사보다 윤석열은 4.3%포인트 오르고, 이재명은 1.3%포인트 떨어지고, 안철수는 1.8%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뉴데일리 PNR 조사에서는, 이 조사에서 윤석열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48, 이재명 37.7, 안철수 7.7, 심상정 3%. 일주 전보다 윤석열은 2.8%포인트 오르고, 이재명은 2%포인트 떨어지고, 안철수 0.6%포인트 빠졌습니다. 어찌됐든 6개 조사에서 6대 0으로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그 격차는 가장 좁은 격차가 1.5%포인트, 가장 크게 벌어진 게 10.3%포인트, 중간치는 한 5%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 비유한다면은 이 결판을 낼 때는 마지막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윤석열의 지금 예비 전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판에 가면은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상당 부분 윤석열로 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단일화를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쿠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역별로 봐도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중도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도 아마 지금보다는 실제 투표율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확장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비 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절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절박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단일화가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나중에 스스로 안철수 지지에서 윤석열 지지로 옮겨서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의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전에 해야 되죠. 안철수 후보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완주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완주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예상됩니다. 완주를 했는데도 윤석열이 이겼다고 한다면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주해가지고 결국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는 공적이 될 겁니다. 공적이 되느냐,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느냐, 그 선택입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재명이 김종인을 만난 데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안철수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